오늘 처음 뵙는 분들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왜 이 사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뭐 도구 방법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나는 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원래 우리 이게 끝이 좋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자신 있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내 편인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발리에 여행을 갔을 때, 아메이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런 배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뭐 스노클링도 하고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밑에도 구경하고 뭐 다이빙도 하고 그 뭐 미끄럼틀도 타고 바다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하는 종합 이런 걸 통째로 빌려갖고 이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아메이 에드벌룬을 저렇게 띄워놨었어요. 이 바람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해양 스포츠 하면 되게 금방 이렇게 배고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한쪽에는 이렇게 먹을 거 굉장히 차려놓고 그래서 그 먹을 거 먹고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서 그 선베드 같은 데 딱 누워갖고 이렇게 딱 올라봤는데 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 때문에 여기 왔고 아메이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복을 느끼는데 그 아메이 에드벌론이 왔다 갔다 하던 이 가운데로 딱 들어오는 순간을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으로 딱 찍은 거예요. 한번 좀 남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순간을 남기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매해 저런 행복을 아메이가 저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뭐 아쉽다 이러는 게 오늘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뭐 좀 뭐 뭔가 미련이 남아 이런 거 별로 없다는 거죠.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갈무리를 하고 내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지 각자 다 다를 텐데 저는 뭐 시간 가는 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러진 않아요. 뭐 겁날 것도 없고. 주변 친구들 보면 이제 정년이 막 턱에 차서 시간 가는 게 겁나죠.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뭔가 자기한테 닥쳐올 그런 어떤 프레스들이 세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경쟁이 심해지고 요즘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곤란함이 뭐 있거나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가 그게 두렵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가는 게 나에게 음, 더 뭔가 이게 사업적으로 결과가 더 커져.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드려볼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메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뭐 자유, 희망, 꿈, 보상, 뭐 여행, 행복 이런 얘기들. 물론 이 아메이 하면 이런 단어들이 안 떠오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아메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이거와 반대되는 단어들이었죠. 그 굉장히 부정적인 거, 뭐 하면 피곤하고 어렵고 사람 귀찮게 하고 잘못하면 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메이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메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바뀌었고 실제로 여기서 대부분의 저 말들은 제가 아메이 사업 속에서 이렇게 얻거나 지금 내 삶의 일부가 다 된 말들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메이는 이렇게 거의 완벽한 사업, 육각형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왜 육각형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업을 잘 계획해서 찾아와서 제가 IT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근데 IT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기획하고, 준비하고, 뭐 배워야 될 거 배우고,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메이는 저에게 약간 이런 거죠. 세렌디피티라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말이잖아요. 뜻밖의 발견. 의도하지 않은 기회. 그래서 우연히 얻은 찬스, 뭐 이런 거라는 말이죠. 내가 뭘 계획해서 아메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었고, 그냥 뜻밖의 발견이었어요. 대학교 친구가 대우자동차가 회사가 그때 IMF 때 어려워지면서 월급 나왔다 안 나온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한번 들어주는 게 뭐
친구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냥 딱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발견을 제가 한 거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뭘 막 사업을 알아보겠다고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엄청난 걸 저는 얻은 거죠. 그게 아메이 사업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처음 여기 접속하고 계신 분들도 뭘 엄청 지금 막 준비하고 요즘은 근데 준비해서 찾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에게 세렌디피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세렌디피티는 이게 럭키나 뭐 찬스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럭키나 찬스는 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행운도 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산다는 그거 없죠. 그건 큰 행운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렌디피티는 끝이 좋은 일들, 그렇게 우연히 찾아와서 우연히 얻은 기회지만 끝이 너무 좋은 일들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끝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누구에겐가 아메이가 세렌디피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그러면 세렌디피티는 누구에게 가냐? 그러면 우리 세렌디피티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잡아서 인생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수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잘 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라면 세렌디피티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그럼 세렌디피티 코드는 그냥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열린 마음과 만남과 교류.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열려야 되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만나는 장소에 내가 가야 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갇혀진 곳에서는 세렌디피티가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겠죠.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뭔가 변화가 없는데 내 삶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세렌디피티 코드를 자꾸 높이는 거.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만남과 교류가 일어나는 게 창의적인 새로운 발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 막 사옥을 새로 짓거나 크게 새로 꾸미거나 이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뭔가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라면 연결과 통로가 잘 되게 사람들이 타 부서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부딪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의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창의적인 세렌디피티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안 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내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렌디피티가 일어나요. 우연한 어떤 큰 행운이 끝이 좋은 찬스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여러 좋은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A7070이라는 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요. 70일 동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70일 동안 뭔가를 또 같이 해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A7070 얼마 전에 나왔던 메시지가 제게 마음에 쏙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여기 갈무리해갖고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게 바람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창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창문을 닫아 놓고 왜 바람이 안 들어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렌디피티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창문을 왜 안 열어두냐? 이러면 창문을 열어두니까 찬바람만 들어오던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 1년 내내 찬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어느 날 창문을 힘들게 딱 열었는데 찬바람이 훅 들어가고 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문을 안 열기로 마음을 먹었대. 그리고 창문을 닫고 살아. 1년 내내. 그러면 그 사람은 따뜻한 봄이 돼도 봄바람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내가 따뜻한 바람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원할 때 그 바람이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창문은 열어두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같아서 제가 이걸 그래서 행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준비된 모습이죠. 창문은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지 느닷없이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세렌디피티가 일어난다는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넌 아메이를 왜 했냐?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 제가 처음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는 너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 사업을 하고 사업도 잘 되는 거였고, 아이템 자체가 IT 쪽이니까 비전도 있었고, 근데 왜 도대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부업을 한다고 그렇게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걸 한다고 그렇게 욕먹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꿈은 있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어요. 파이어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풀어서 쓰면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은퇴를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꾸다가 이제는 저 말이 없어졌어요. 저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뭐 용 같은 거죠.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꿈꾸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아주 짧게 했죠. 20대 때 직장 생활 한 2년 딱 해보고 대학 졸업하고 빨리 내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도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면 직장을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사회 진출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직장 오래 다닌 선배들 뭐 잘 나가고 해봐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바쁘던데요. 그리고 막 정말 일에 막 치여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사업을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 짧게 하고 사업을 일찍 했고,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을 한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그 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어, 6, 7년쯤 됐을 때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6, 7년 지났는데, 사업을 계속해도 수입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인데, 수입도 커지고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파이어족이 될 수는 없겠다. 은퇴를 못 하겠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그걸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를 듣게 됐는데 아메이를 통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럼 저는 이걸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어 리타이어 한다는 게 뭐 그냥 완전히 은퇴한다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는 컸었거든요. 그게 시한적으로 한 40대 중반쯤 되면 사회생활하고 한 20년 지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순진한 꿈을 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제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건 뭐냐라면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 잘릴까 봐 출근해야 되고, 오늘 뭐 내가 자영업을 하면 오늘은 그냥 쉬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냥 안 열고 매장이든 사무실이든 안 열고 그냥 오늘은 차 타고 동해안으로 가고 싶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는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근데 뭐에 내가 매여 갖고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거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게 은퇴의 개념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걸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40대 중반쯤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내 꿈은 그냥 놀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다고 뭐 계속 여행 다니고 뭐 계속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지루해요. 그럼 또 일이 있어야 돼. 일은 또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은퇴의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어, 요즘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매년 수천 명이 조용히 사망하는 엄청난 전염병이 있대요. 4,500억을 써도 못 막는 전염병. 무슨 전염병일까요? 외로움. 그래서 고독사. 고독사가 꼭 외로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이죠. 치료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그래서 외로움을 엄청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하면서, 아메이를 하면서 나는 저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겠네. 왜? 뭐, 좋은 사람들이 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기, 돈을 벌기 위해서 현역이 아니라 뭔가 내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죠. 그러려고 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 개인의 뭐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껴요. 그러면 좋은 커뮤니티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너무 좋은 커뮤니티고 내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못 만날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런 분들과 친구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같이 놀 때는 놀고, 열심히 또 사업할 때는 사업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행복하죠.
그게 이제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려고 하면 생각이 계속 바뀌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요즘 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보면 이게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확 바뀌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수차례 겪었어. 첫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저는 3차 산업혁명 때 IT로 모든 것들이 바뀔 때 IT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있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살지는 않아요. 계속 뭔가를 보고 트렌드도 보고 또 새로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시대가 그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와서 뭐 이게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경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이 온 거예요. 2000년대생들이 온다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기성세대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와, 이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이건 너무 진짜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너무 정서가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이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뭐 일을 하거나 같이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또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 이해는 잘 안 되고, 어쨌든, 답답은 하고, 그렇지만 알아야 되고, 서로 공감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거죠. 다음 세대는 이렇게 오는 거죠. 60년대생이 오는 거죠. 제가 6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제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나와서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일단 돈이 없어. 넉넉하지 않아.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산 만큼 더 살아야 된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뭔가 수익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멀리 내다보면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 있는 성적표야. 제 주변에 직장에서 잘 나갔던, 자영업을 잘 나갔던, 전문 직종에서 잘 나갔던, 지금 이 나이 먹고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친구들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도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00년대생과 60년대생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근데 똑같은 일자리를 놓고 부모와 자식이 경쟁을 한다니까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놓고 엄마와 딸이 경쟁을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을 해요. 그 한 자리를 놓고.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애매하죠. 그렇게 세상이 뭔가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던, 기존에 교육받던 방식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해야 되죠. 그거를 다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아. 뭐 그냥 이대로 뭐 문제 없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걸요? 그럼 뭘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격증을 따야 되나? 또 자격증은 이미 한물 갔다 하는 건 누구나 알고. 내가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는 걸 알고. 거기는 로봇과 AI가 다 들어와 있고. 뭘 해야 되지? 질문을 조금 더,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비전이 있고,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고,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 알고, 그게 세렌디피티든 아니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내 편이 된 내 선택이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 않고. 어떤 걸 해보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자리도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여기 할 수 있는데 뭐 엄청 지금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잖아요. 치약을 바꿨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그거에 충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초점은 내 인생의 판을 바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열심히 했다가 그거 끝나면 또 저거 열심히 했다가 그거 끝나면 저거 열심히 해봐야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런 삶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너무 슬픈 인생 아닐까요?
그걸 하려고 하면 판을 확 바꿔야 된다니까.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전쟁을 완전히 바꿀 판. 그러니까 뭐 핵무기나 항공모함 전단 정도 되겠죠. 뭐 탱크 몇 대 갖고는 전세는 안 바뀌죠. 뭐 전쟁을 조금 유리하게 하는 이런 게 내 인생에 있냐? 저는 그게 아메이를 하고 배웠어요. 내가 왜 열심히 내 자영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보다 수입도 2배 정도 더 많고 그러는데도 판이 바뀐다는 느낌이 왜 안 들었는지, 왜 내가 이걸 계속해서 파이어족이 된다는 느낌을 왜 못 받았는지를 아메이를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나한테는 뭐가 없었냐 그러면 자산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노동 수입을 계속 하니까, 노동 수입의 성격만 바뀌었지 직장에서 내 사업으로 바뀌었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건 똑같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사는 사람들에 보면 그 사람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 내 인생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있냐? 저에게는 자산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야 되나? 그럼 너무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나? 뭐 이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업을, 내 IT 사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7, 8년 해봤잖아요. 그리고 흐름도 잘 탔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 IT를 시작을 했으니까. 주변에서도 잘 된다고 했었고. 근데 거기가, 저는 알죠. 이거가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해봤으니까.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그 100개, 1000개 월급 봉투보다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 하나가 훨씬 낫다는 거는 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싶다고 막 그렇게 외쳤는데 돈을 정작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여기 나와서 알았어요. 뭐 돈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안 배웠고. 그러니까 돈은 1,000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지만, 저걸 딱 보고 하나 고르세요 이러면 5만 원짜리를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르는 사람은 돈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만약에 돈 공부를 안 했을 때 그거 고르라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5만 원짜리 손이 먼저 갔을 거예요.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 근데 돈을 알고 나면 저게 어떤 돈인가를 뭐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어떤 돈인지 성격을 붙이면, 저 5만 원짜리는 이제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끝이야. 근데 1,000원짜리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1,000원씩 나와. 그럼 어느 걸 고를래? 그럼 1,000원짜리를 고른다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래도 개념 없이 5만 원짜리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1,000원짜리를 고른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돈의 성격이 붙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아메이를 하면 너 얼마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000원짜리, 5만 원짜리를 구분을 못하는 지금 그런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벌어가 아니라 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 너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 자산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개념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돈이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면 너무 좋은 돈이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엄청 꿈꿔요.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해갖고 오랫동안 해서 연금을 받던, 아니면 뭐 국위를 선양하는 뭔가를 해서 메달을 따던, 그래서 연금을 받아. 너무 좋죠. 근데 매달 평생 나오는 돈, 이것만 가져도 좋은데 그 돈이 계속 증가를 해요. 100만 원 나오다가 200만 원 나오다가 300만 원 나오다가 500만 원 나오고, 저에게도 이게 계속 증가가 되는 어떤 그 비전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나중에 그게 내 상속자에게 상속까지 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상속되는데, 상속돼도 지금은 안 물어. 나중에는 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날이 저는 온다고 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모든 것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세도 안 내고. 그래서 요것만 돼도 나는 하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까지 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한 이유, 내 IT 사업을 하면서도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IT 사업은 매달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증가가 될지 뭐 상속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평생 보장이 안 돼요. 상속될 만큼 회사를 키우려면 뭐 대기업 정도 돼야 되는데, 딱 알죠. 저는 제 사이즈를 딱 아니까 저는 그럴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게 내 IT 사업 속에서는 못 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더라,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자꾸 얼마 버냐 이런 얘기는 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맨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너 그거 해서 얼마 버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대답이 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 쟤하고 나하고 지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구나. 저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 나는 지금 자산 만들고 있어. 그럼 뭔 소리인지도 몰라. 자산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래서 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고 뭐 벌리고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평범한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계속 돈이 뭔가 들어온다. 그건 자산의 성격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들어오는지가 문제지. 임대소득으로 들어오든 저작권으로 들어오든 은행에 배당 이익으로 들어오든 주식에 뭐 은행에 이자로 들어오든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죠. 아메이에서도 계속 돈이 들어와요. 저는 20년이 지금 넘었지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돈이 안 들어온 달도 없고 계속 일정 수준 이상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증가가 되면서 계속 나왔단 말이죠.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산이 전통적인 저런 자산, 뭐 건물, 그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무슨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뿐만이 아니라 좀 저작권, 권리 이런 것들도 자산으로 엄청 지금 더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뭐 유튜버의 팔로워 수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한 뭐 사람들 구독자 뭐 팔로워들 있고 블로거의 어떤 내 구독자들이 다 통해서 그게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사람들이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자산이 된 지는 오래됐죠. 통신사와 마찬가지고, 카드사, 네이버, 카카오, 뭐, 그냥 회원들만 가지고 있지. 여기서 뭐 물건을 뭐 만들거나 이러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이런 거. 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네트워크 형성이 되니까 그게 자산으로 형성이 된다. 이제는 좀 아는데, 유튜브 이런 것도 없을 때, 저작권도 인정이 안 됐을 때, 자산하면 건물, 금융자산만 생각할 때 아메이를 자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저거 딱. 그러니까 저거를 해결해야지 그래도 인생의 어떤 내가 숙제를 끝내는 거라고 보는데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한 개로 막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투잡도 했어.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 지금 엔잡러의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쁘기만 하고 뭔가 해결은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은 없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뭔가 한 우물을 파갖고 이게 가능하다. 그게 원싱 전략이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뭘 한 가지 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그게 뭔가가 있다고 하면 어 그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게 아메이였어요. 아메이. 아메이 하니까 그 이 지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숙제에 대한 답. 그래서 지금 아메이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아메이만 하면 일단 자산이 형성이 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계속 친구들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돼. 좋은 제품을 굳이 내가 뭐 찾아갖고 뭐 성분 볼 필요도 없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강의 자기 개발 같은 것도 계속 필요로 하잖아요. 세상은 변해가니까. 그리고 운동도 이제 강제 운동을 하게 만들고. 저도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좋은 거 먹으면 됐지. 그런데 그냥 그놈의 또 바이크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타고 타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는 그거 안 타면 너무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매일 타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아메 안 했으면 제가 바이크를 사서 예전에 샀었던 적이 있어요. 홈쇼핑 통해 갖고. 딱 한 2주 정도. 저는 한계가 2주인 것 같아요. 2주 딱 타고 없어졌고. 근데 지금 한 3년, 4년째 거의 계속, 3년 정도 됐나요? 계속 타고 있죠. 왜 가능하냐라면 제대로 된 거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매치메이커스라는 거는 아주 복잡한 연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치와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안 하고 사람들이 연결만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바쁘고 정신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제대로 되어 있는 큰 가치거든요. 거기에 제대로 딱 연결이 되면 요거 하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유를 굳이 들자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지인도 많아야 되고 인적 그런 어떤 연결도 다양해야 되잖아요. 거래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조찬 모임도 나가야 되고 무슨 뭐 커뮤니티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로타리도 나가야 되고 뭐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재용하고 너무 막 형 아우 하는 사이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재용 하나하고만 연결이 돼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암에 제대로 돼 있는 큰 가치와 연결이 돼 있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굳이 없다니까요. 운동 따로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모임 따로 나갈 필요도 없고 돈 따로 벌 필요도 없고 취미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여행 계획 내가 따로 세울 필요도 없어요. 아메이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왜 아메이는 아직도 나는 그걸 제대로
좀 잘 부정적이지. 내 주변에 물어보면 부정적이지. 그거는 내 주변에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뭐냐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빅데이터는 뭐냐, 떠도는 말 이런 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검색이 되고 조회가 되는 거를 모아놓은 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찾고 좋은 사업 기회를 찾고 아메이가 잘 되나 이런 걸 찾고 이런 키워드들을 모아보니까 사람들이 추천한다, 좋다, 이걸 훨씬 긍정적으로 보는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저게 맞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주변에 몇 명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데이터의 일부고 몇 개를 갖고 우리는 데이터라고 안 해요. 우리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잖아요. 근데 두 번 던지면 두 번 다, 그럼 한 번씩 앞뒤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던지면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세 번 던져도 세 번 다 앞면이 나올 때도 있어. 100번을 던지면 50대 50으로 수렴이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져야지 진짜 데이터인 거야. 내 주변에 몇 명한테 물어보고 아메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게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판단을 해. 너무 안타깝죠. 빅데이터로 보면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가짜 데이터겠어요? 이런 거를? 요즘 이런 거 잘못 가짜로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문제가 돼요.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 여론 뭐 이런 거 조사 잘못.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이런 거를 팩트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세렌디피티 코드,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메이는 뭐냐 그러면 그냥 이런 생필품들을 기존에 쓰던 곳에서 이런 곳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보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바꾸는 거 그냥 안 해본 건데 뭐 잘 모르겠어. 아메이 제품을 그냥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 된다는 거는 아메이가 너무 제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는 제품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생필품을 고를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지 그런 데이터 없이 썼었어요. 아메이를 딱 놓고 보니 그런 거 최고의 제품인 거야. 그냥 소비자만 돼도 꿀이야.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아메이 제품이 좋고 점점점 빅데이터 상으로 긍정 키워드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아메이를 우호적으로 보고 회원이 되고 소비자가 늘어나요. 그 맨 처음에 이 정도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왜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다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에 어제도 누가 그랬어요. 제 옆집 누가 저기 아메이 센터에서 만났다고. 서로 아메이 뭐 이렇게 사업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다른 데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아메이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막 이렇게 아메이 하면서도 얘기 안 하고. 왜? 이게 퍼진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냥 입을 떼서 얘기하는 거죠. 아메이의 수익 구조는 이런 거죠. 이런 데서 나오던 것들을 다 줄여서 그냥 여기 직거래 방식으로 바꾼 거. 요즘의 방식이에요. 이상할 것도 없어. 제가 20년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는 왜 도대체 그렇게 직접 거래를 하냐? 지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직접 거래하는 걸? 전혀 안 이상하게 생각하죠. 직구, 직판 다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아메이하고 직접 거래를 시작했어. 근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보의 연결 관계를 이렇게 보면 나한테 제 친구가 얘기했고 제가 받아들이고 제품도 좋고 아니면 이게 미래를 위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친구와 또 뭐 가족에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또 형성이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생필품을 바꿔 써 본다고. 왜? 보너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그럼 20만 원씩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그냥 썼다고 가정하는 거라고. 안 써도 되고 2만 원만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집중을 못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끝나고 나서 진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럼 20만 원씩 쓰는 거네요, 아메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썼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수입을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멘 다단계다.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1단계가 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윗대가리고. 그럼 난 중간 단계니까 중간쯤 먹고. 그럼 제 A, B는 밑단계니까 손해만 보고. 이러는 개념으로. 그러면 아메이를 안 했죠. 제가 아메이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1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져볼 거 엄청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따져봤는데 뭔가가 되니까 했는데 이게 아메이 사업을 한 두 번째 이유예요. 늦게라도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소비를 묶어갖고 아메이는 그걸 매출이라고 인정을 해요. 깊이 있는 건 따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체 20만 원씩 4명이 썼으니까 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80만 원에 대한 거를 회사는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회원 가입할 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캐시백이 실제로 비비로 하면 더 나오는데 그냥 계산이 복잡하니까 1대1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6%니까 4만 8천 원. 그럼 4만 8천 원의 저 보너스에는 스폰서와 나와 A의 B의 보너스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저걸 나눠 가는 거. 그게 수익 구조예요. 저게 좀 옳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하죠. 맨 밑에부터 나눠 볼게요. 이 사람은 뭐 복잡할 게 없이 자기 쓴 거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20만 원 쓰고 6천 원 돌려받으면 다른데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캐시백을 받아요. 세계에서 1등의 평가를 받는 최고의 제품을 쓰고 캐시백도 더 많이 돌려받고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B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나는 이제 혼자 쓴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해서 같이 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60만, 6%, 3만 6천 원에서 12,000원, 6,000원, 6,000원을 밑에서 빼갔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24,000원이고 나에게 사업을 전달한 내 친구 스폰서는 48,000원 중에서 24,000원, 6,000원, 6,000원 하니까 36,000원. 그래서 12,000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도 돈을 스폰서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했어. 그냥 나도 열심히 하고 스폰서처럼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할 수는 있어. 나도 저 윗대가리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내가 더 벌 수 있다고? 왜? 더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이 20만 원씩 썼잖아요. 20만 원씩 썼는데 A, B는 6천 원씩 받고 나는 2만 4천 원을 받았나? 요거를 따져봐야 되죠. 저는 저걸 따져봤어요. 그래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 비즈니스 모델 안에 수입 배분에 저게 원리가 뭘까? 돈이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이 유통에서 생긴 건지 생산에서 생긴 건지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걸 사업가는 기본이에요. 원가가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저도 따져봤어요. 그럼 내가 6초, 이 60만을, 20만을 썼을 때 2만 4천 원의 보너스 중에 내가 스스로 자가 소비해서 쓰는 거는 6천 원이구나. 그럼 나머지 18,000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저게 뭐냐 그러면 저게 네트 수익이고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했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저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한 달을 지났는데 왜 우리 회사 사장은 나보다 수입을 더 많이 받아가고 왜 똑같이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입주한 내 건물의 건물주는 나보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받아가고 그거는 사업소득이고 시스템 소득이고 자산 소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단지 내가 그게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왜 똑같이 20만 원 쓰고 18,000원을 더 받아 A, B보다. 그럼 A, B가 뭔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했다니까요. 이걸 통해 갖고 내가 키우면 18,000원이 18만 원도 되고 저게 어느 날 내가 똑같이 20만 원을 썼는데 180만 원이 되는 날도 오겠네.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흥분됐었어요. 근데 저걸 얘기를 하면 이런 사업소득이나 네트워크소득의 자산소득을 우리는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이해 못하면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처럼 보이는 거고. 이걸 경험을 못 해보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저는 이걸 그래도 봤어요. 그래서 저걸 늘려야 되겠다. 이거죠, 포인트. 이거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똑같이 썼는데 내가 안 해도 뭔가 그게 영향이 돼서 일어나는 수익? 없다니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저처럼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왜? 내가 6천 원 빼도 되잖아요. 18,000원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말들. 누가 없어도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늘어나요. 왜? 제품이 좋고 비즈니스가 진짜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건 순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 벌려고 하면 1,000만 매출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1,000만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그 정도 수입이 되는 보너스가 계속 새로 생기고 있다. 이러는 거고요.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서 1차 보너스의 최고 수준이 1,000만이 될 때 요렇게 수입이 나눠 가서 나한테 14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원이 많아지고 소비자가 많아지면 점점 이 수입이 일정하게 변동폭이 줄어들겠죠. 네트워크가 작을 때는 들쭉날쭉이지. 어떤 때는 막 100만 원 나왔다가 어떤 때는 30만 원 나왔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편차가 줄어들면서 일정해져요. 데이터의 값, 숫자의 값.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1,000만 매출이 됐을 때 그 이후로 뭐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그 뒤로는 1,000만 매출 밑으로 떨어지. 왜? 사람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 매출이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어떤 수준이 딱 되는 거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렇게 1,000만 매출을 한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 SP, 은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 와, 기가 막히죠. 은을 내가 막 만들 수 있는, 내가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되면 골드 프로듀서 GP라고 해서,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1년 중에 6개월 동안 하고 3개월 연속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자격, 그래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핀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내가 몇 명을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뭔가 자유로 가는 사람을 2명을 친구로 만든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하고 3명을 만든 사람을 에메랄드, 6명을 만든 사람을 아메이에서 그래도 많은 인정과 보상이 확 바뀌는 아메이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또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3명 정도를 해서 에메랄드 정도 되면 파이어족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메이 세렌디피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돈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금융 수익률 4%짜리 별로 없긴 하지만 뭐 그런 상품이 있다고 쳐도 부동산 수익률 6%도 잘 안 되기도 하죠. 평균을 제가 본 거예요. 아메이는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한 3억 정도 있는 것 같이 부동산 한 2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월세 받는 거하고 가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점.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저한테 PPT 달라고 해도 되니까 계속 거기서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아메이가 저에게 줬던 건 제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메이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동안 아메이를 통해서 갔던 여행지 한 20년 동안 이렇게 많아요. 그냥 뭐 가는 게 아니라 전용 전세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전용 카운터가 있어서 한가해요. 거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구분이 또 돼 있죠. 거기서도 비즈니스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머리에 이렇게 아메이 뭐 이제 삿포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완전히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서부터. 도착하면 큰 빌리지를 통째로 빌려서 아메이로 모든 것을 장식해 놓고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브루나이의 7성급 호텔이라고 이걸 통째로 빌려갖고, 왜 7성급인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 로비예요. 저 위에 있는 황금띠가 저 노란 띠가 다 황금이고. 그리고 저 창을 통해서 로비를 딱 보면 저 뒤에 바다가 그대로 보여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처음에 딱 그러면 이제 웰컴 푸드로 김치말이 국수를 해줘요. 맛있을까요? 외국에서 뭐 그러니까 맛있겠죠?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맛있죠? 왜 맛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국수를 누가 만들었냐면 세라톤 워커힐의 수석 셰프가 만들었어요. 저 있잖아 명찰에. 그러니까 거기에 워커힐 호텔에 요리하시는 분들을 한 20분 정도를 거의 우리가 이 행사를 많은 회차가 가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출장을 시킬 거예요. 저 비용만 얼마겠어요? 그 요리사들의 그 비용. 그리고 미주리 함 앞에다가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일반 관광객들 5시 되면 나가야 돼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남아서 칵테일 파티하고. 아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도착하면 짐 찾는 데부터 뭔가 업 되죠. 치앙마이 갔을 때. 수석 밟을 때도 밑에다가 발판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이거 발리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아메이 양쪽 깃발 있죠. 코타키나발루. 저 섬에 해양 스포츠 하는 섬인데 저기도 그렇게 다 통째로 빌려놓은 거. 저예요. 이렇게 누군지 자꾸 뭐 저 사람 누구야 그래. 또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여행을 가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가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나중에 뭐 빤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스폰서하고도 같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멋있죠. 그러니까 전염병 안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커뮤니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날 정도로 또
아메이 수입이 다른 수입과 결코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맨 처음에 얼마 버냐고 자꾸 따져서 그렇지 실제로 결과가 나와갖고 보면 피크가 여기라니까요. 이게. 그 저는 이제 피크를 훨씬 지난 나이에요. 저기서 수입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거보다 훨씬 많죠. 아메이 수입은 그렇다는 거고. 그럼 아메이가 그렇게 뭐 누구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게 미국에서 레이디 가가 공연할 때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모인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아메이가 60주년 행사할 때 레이디 가가가 초대 가수로 와서 공연하는 건데 저 뒤에도 쭉 길죠. 그건 제가 딱 찍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왜 뭐 아메이가 왜 안 되는 사업이에요? 누구만 되는 사업이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된다는 거죠.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못할 때는 작은 거 시도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틀벳 하라. 그거고요. 요즘 이제 시간 많이 가면 또 한 번 이제 그때 지금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예요. 제 친구들 그때 했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5년 지나면 야, 네가 그때 얘기했을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 계속 하지 말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그거를 정말 한 번 이렇게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오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